저희 아버님이 그 자전거 학생들이 받아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질문자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자전거를 탑승한 학생들한테 치이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다는 건데, 고관절 수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고관절 부위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골다공증이라든가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어떤 내분비계 질환,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나, 그 다음에 기력이 세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골절되면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해도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자칫 회복이 잘 안 돼서 영구적으로 와상 환자로서 침상 생활만 하시다가 여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어떤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시기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흡인성 폐렴이라든가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수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발생했을 때 뼈가 이제 굳는 유압의 기간이라든가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태가 더 안 좋게 확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대 그 보면서 일상배상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병원비가 한 이것저것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간병비가 한 600 나오고 그다음 병원비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재활병원까지 해갖고 한 그거 합쳐갖고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제 피해자분 쪽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진단 주수가 많이 나왔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중에 뭐 간병비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우선 가해자 측에서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상 처리가 다 가능한 거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은 다 된다고 생각은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해자의 어떤 위법 행위에 의해서 우리 저 아버님이 다쳤고요. 단지 사고 당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 부분은 상계가 될 거고, 치료비 부분도 그런 과실 상계로서 이제 다시 이제 상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또 보험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고 나서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 그러니까 수술 받고 좀 안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 이제 개인 간병 1인 개요를 계속 쓰다 보니까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하려고 그러고 전체적인 간병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소견서상 적극적인 치료 기간에 1인 개요, 1인 간병이 꼭 필요했다는 내용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두셔가지고 나중에 입증 자료로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는 몇 번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거기서 일상배상에서 치료비가 다 그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후 보상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얼마 정도 앞으로 더 나올 대부분 뭐 담당자 전화 몇 번 왔는데 추후 이런 경우에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의 고관절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라던가 어떤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기력이 약해지면서 침상 생활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자분의 아버님께서 쾌차하셔가지고 회복을 해서 복귀를 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상담을 해보고 처리해본 과정에 의하면 대부분 이제 8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침상생활로서 치료만 받으시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단순하게 뭐 얼마 받고 합의를 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계속 안내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계속 치료를 아마 요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치료되고 완쾌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시고 나셔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거나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해서 복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불상사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보상의 범위가 이제 사망사고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위자료에 대한 보상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고령의 노인분들께서 사고 나신 부분들은 특히 고관절 사고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쟁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나중에 이제 보상 부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사정인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험회사 상대로 그 추후 보상금 그런 것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뭐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왜냐하면은 아버님의 치료 과정이라던가 어떤 보상 문제 진행 과정에서 보험사가 안내하는 부분들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과정 중에 꼭 아셔야 될 부분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험사에서 단순하게 인정 안 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목조목하게 보상의 항목들을 손해로서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은 손해사정사 선임하셔서 처리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중이나 아니면 당사자 자제분이나 뭐 이제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지식이 해박하셔서 잘 처리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질문하신 분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고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를 거예요. 특히 고령의 고환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럼 지불부등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이제 치료비를 부담하시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후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본인들이 들어간 어떤 직접적인 손해라던가 아니면 간접적인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적인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입증을 다 하셔야 돼요. 보험사 쪽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권리와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항변을 하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 원수사 담당자가 합의를 보자 계속 연락이 오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서베이라고 하는 보험조사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외주 손해사정, 위탁 손해사정 회사라고 하는데 그쪽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또 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워낙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이렇게 고관절 골절로 있던 수술을 받고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용되실 분들, 이제 노약자분들, 특히 이제 고령의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급격하게 기력이 약해지시고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생명까지 위독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요. 이제 어떤 학술적인 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라든가 당사자분들이 필히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회복 빨리 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김선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김선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